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박진희 소장. 그녀가 부임한 부대 근처 한 식당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나하게 취한 조폭들이 젊은 병사들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군대가 개판이라며 박 사단장까지 모욕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건드린 상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내 부하들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한마디와 함께 깨어나는 그녀의 본능. 과연 술에 취한 조폭들과의 대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박진희 소장이 여군 최초로 보병사단 사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군 내부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축하와 기대를 보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그녀의 뛰어난 지휘 능력과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카리스마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지만 여군 최초라는 낯선 수식어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편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처럼 그 타이틀은 때로는 자랑스러운 영광이었지만 때로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암암리에 퍼져 있는 곱지 않은 시선과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차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박진희 사단장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단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국과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었고 함께하는 병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병사들은 단순한 명령체계 아래 있는 부하가 아니었죠. 때로는 엄격한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친자식처럼 그들을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병사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힘없는 한숨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라 믿었습니다. 늦은 밤 하루의 고된 일과가 모두 끝난 후 관사로 돌아온 박진희 사단장은 깊은 정적에 잠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보이는 부대의 불빛만이 작은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육군사관학교생도 시절 처음 군인의 길을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들, 훈련소 시절 남자 동기들과 똑같이 훈련받으며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던 기억, 첫 부임지에서 마주했던 냉담한 시선과 불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는 수없이 많은 밤을 홀로 눈물 삼키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깊은 외로움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올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도 전에 박 사단장은 어김없이 군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다려진 군복은 그녀의 굳건한 의지와 결연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죠. 부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지친 기색 없이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병사들의 체력 단련 시간을 직접 챙기고 훈련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미비점을 점검했습니다. 중요한 군사작전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좌중을 이끌었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보고와 결제 서류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면담까지 박 사단장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리더십과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은 부대 전체에 안정감을 주었고 병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따뜻한 시선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존경과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하고 활기찬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차별적인 편견과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도전을 묵묵히 인내하며 오직 실력과 결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가 이겨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녁, 박진희 사단장은 자신의 오랜 부관이자 든든한 동료인 김정수 중령, 그리고 얼마 전 소위로 임관하여 야전 경험을 쌓고 있는 젊고 패기 넘치는 박시연 대위와 함께 부대 인근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대규모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자축하고 부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소각한 자리였죠. 식당은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로 악자지껄했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편안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박 사단장 일행도 오랜만에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만난 터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구석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 무리의 남자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인상과 거친 말투, 누가 봐도 조폭임이 분명한 그들이었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술잔을 부딪히며 고성방가를 하더니 이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그들의 소음에 못 이겨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조폭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소? 우리가 시끄러워서 밥을 못 드시겠다?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조폭들의 행패에 잔뜩 겁을 먹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려보려 했지만 조폭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박 사단장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그것도 사단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그녀가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조폭 무리 중 하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박 대위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차림과 짧은 머리를 보고 군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죠. 어이, 군바리 양반. 휴가 나왔나 봐? 요즘 군대는 아주 놀이터라며 우리 때는 훈련소에서 뺑이 치느라 이런 데 와서 술 처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 순간부터 조폭들의 조롱과 시비는 더욱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젊은 박 대위를 둘러싸고 온갖 비아냥과 멸시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니야, 요즘 군바리들은 아주 그냥 꿀을 빨아요. 꿀을. 나라 지키는 놈들이 민간인 식당에서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한 조폭이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조폭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죠. 군기가 아주 그냥 땅바닥을 기는구먼. 얼굴들도 허여멀겋고 말이야. 저런 애송이들이 전쟁 나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겠냐? 아이고,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캄캄해. 그들의 저열한 비웃음 소리가
식당 안에 역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희 사단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추악한 만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듯 평온했지만 그 깊은 눈빛은 서서히 냉기를 머금으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부관인 김중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었지만 박 사단장의 눈빛을 읽고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박 대위는 생전 처음 겪는 모욕적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그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악랄한 조롱은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들은 박 사단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인간 이하의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이, 저기 곱상하게 생긴 아줌마도 군발이야? 와, 여자가 별까지 달고 아주 세상 말세다 말세야. 장군님, 나랑도 한판 붙어볼 켜?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덩치가 산만하고 험상궂게 생긴 자가 박 사단장을 향해 역겨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박 사단장 일행에게 불편하게 꽂혔죠. 박 대위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장교의 파르르 떨리는 눈가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야, 니들 사단장 여자라며? 진짜냐? 군대가 완전 개판 5분 전이구만. 안 봐도 비디오다 뻔할 뻔자 아니겠냐. 다른 조폭 하나가 박 사단장 바로 옆자리에 있던 박 대위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내 사단장이 여자라면서 계집 밑에서 명령이나 받고 그게 사내 자식이 할 짓이냐? 아주 남자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자빠졌네. 입에 담기도 힘든 저속하고 모욕적인 언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군인 전체에 대한 멸시와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죠. 식당 안의 공기는 바늘이라도 떨어지면 그 소리가 들릴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사단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턱선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빛 속에서는 들끓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조폭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들고 있던 술병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더니 비틀거리며 박 사단장 테이블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사단장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들이밀며 술잔을 그녀 앞에 탁 내려놓고는 추잡하고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도 군인이슈? 이야, 보기보다 한 인물 하시는데 저런 애송이들하고 재미없게 있지 말고 나랑 단둘이 은밀하게 한잔하는 게 어떻겠소?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그의 더러운 숨결이 박 사단장의 얼굴에 불쾌하게 와닿았습니다. 김중령과 박 대위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김중령이 이성을 잃기 직전의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사단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손짓으로 그들을 만류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무서운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박 사단장이 여전히 아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가 완전히 겁을 먹었다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더욱 의기양양해진 그들은 이제 병사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사단장이라는 저 여편네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가소로운 놈들. 저 여자도 지금 오줌 질질 싸면서 벌벌 떨고 있을걸? 꼴의 사단장이라고? 한심한 새끼들 같으니라고. 한 조폭이 악을 쓰며
젊은 박대위의 어깨를 잇는 힘껏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대위는 그 육중한 힘에 못 이겨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사단장의 나지막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위엄과 명백하고도 무서운 분노는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자의 포효를 바로 앞에서 들은 겁먹은 사슴떼처럼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조폭들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극도의 당혹감과 함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사단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세는 조금 전까지의 부드럽고 차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깊은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던 고대의 맹수가 마침내 깨어난 듯한 특전사 시절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뼛속까지 단련된 날카롭고도 살기등등한 기운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시퍼렇게 날이 선 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대한민국 군인을, 내 소중한 부하들을 모욕했다. 박사단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무섭게 들렸죠. 그리고 내 직속 부하에게, 공무 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 그녀는 조금 전 박대위를 밀쳤던 조폭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인에 대한 모욕죄이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지금 즉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조폭 두목은 박 사단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코웃음을 치며 거칠게 소리쳤어요. 뭐, 현행범 체포? 이 미친 아줌마가 지금 돌았나?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우리가 이 바닥에서 어떤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한테 체포를 운운해. 그는 마치 박 사단장의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부하들에게 턱짓으로 음흉한 신호를 보냈죠. 얘들아, 저 미친 아줌마 정신 좀 번쩍 들게 제대로 한번 손봐드려라. 군대 놀이는 너희들 군대 가서 실컷 하시고. 조폭 4~5명이 일제히 희죽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띤 채 박 사단장을 천천히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경멸과 조롱, 그리고 폭력적인 광기만이 가득했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김중령과 박대위는 박 사단장의 앞을 다급히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사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비켜서라. 이건 내 부하들을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내 군복의 명예,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조폭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조폭이 야비한 욕설을 시끄럽게 내뱉으며 박 사단장을 향해 육중한 몸을 날리며 주먹을 휘둘렀죠. 그의 시커먼 주먹에는 사람 하나쯤은 가볍게 날려버릴 듯한 엄청난 파괴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착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사단장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의 육중한 주먹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다음 순간 우두두둑 하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동시에 조폭의 팔꿈치 관절이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완전히 꺾여버렸죠. 으아악!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처절하고도 끔찍한 비명소리가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팔이 꺾인 조폭은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져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뒹굴었어요. 다른 조폭들은 그 충격적인 광경에 잠시 얼어붙은 듯 멈칫했지만 곧바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더욱 거칠고 포악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조폭이 옆에서 박 사단장의 옆구리를 노리고 날카로운 발길질을 해왔지만 박 사단장은 마치 그 모든 공격을 미리 다 읽고 있었다는 듯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공격을 피한 뒤 오히려 그의 다리를 걸어 공중으로 띄워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죠. 커! 나머지 조폭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폭 두목에 저 엑스년 안 죽이고 뭐해. 당장 잡아 족쳐. 라는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 더욱더 이성을 잃고 악에 받쳐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단장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절도 있었습니다. 특전사 중에서도 인간병기라 불리며 수많은 극한의 작전과 실전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그녀의 실전 무술 실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경지였죠. 그녀는 상대방의 공격을 마치 춤을 추듯 가볍고 우아하게 피하면서도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는 날카롭고 강력한 타격으로 순식간에 반격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노련하고 지혜로운 사냥꾼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냥감들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옆에서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주먹들을 가볍게 손날로 쳐내고 그대로 상대의 손목 관절을 잡아 꺾어 비틀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조폭이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덮치려 하자 박 사단장은 번개처럼 몸을 낮추며 그의 치명적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강력하고도 정확한 팔꿈치 공격으로 그의 명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커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조폭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맥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박 사단장의 몸놀림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밤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게 빛났고 매 순간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판단으로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에는 수년간의 피와 땀으로 점철된 혹독한 훈련과 수많은 실전 경험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리되었습니다. 보기에도 건장하고 험악하기 짝이 없던 조폭 5명이 가녀려 보이는 여군 사단장단 1명에게 마치 장난감처럼 혹은 어린아이 다루듯 속수무책으로 처참하게 제압당한 것입니다. 격렬한 격투가 벌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3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방금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조폭 두목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렸는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 사단장은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쓸어 넘기며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식당 바닥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아니할 생각조차 못하는 조폭 두목의 팔을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단번에 꺾어 제압했습니다. 크아악! 조폭 두목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처절한 신음소리가 식당 안에 낮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죠. 박 사단장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갑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주변의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들어도, 그리고 내 놈의 뼈에 새겨. 내가 바로 니들이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계집이라고 함부로 조롱하며 능멸했던 바로 그 여자, 이 부대의 사단장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진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폭 두목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처절한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사무치는 두려움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식당 안의 무거운 정적은 잠시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터져나온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열광적인 환호성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사단장의 용기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실력에 아낌없는 존경과 찬사를 보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이제는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죠. 박 사단장의 부관인 김중령과 젊은 박 대위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을 향해 존경과 감격, 그리고 뜨거운 자부심이 뒤섞인 벅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여군 최초라는 다소 낯설고 어색했던 수식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비열한 불의에 당당히 맞서 자신의 부하들을 용감하게 지켜낸 진정한 군인의 모습,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경이로운 실력을 갖춘 위대한 지휘관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사단장은 조금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침착하게 바로잡고 부드러우면서도 여전히 단호함이 서려 있는 목소리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건장한 경찰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고 이미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비참한 몰골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조폭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죠. 그들이 씁쓸하게 떠난 식당 안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후에 고요함과 함께 묘한 흥분과 깊은 감동, 그리고 짜릿한 통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그리고 아름아름 지역 사회로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진애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신화 속 영웅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진진하게 회자되었죠. 여군 최초 사단장이라는 다소 낯설고 때로는 편견 어린 시선이 담겼던 타이틀이나 그녀의 단아하고 지적인 외모 뒤에 숨겨져 있던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로 불렸던 그녀의 강철 같은 강인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하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사단 모든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 사단장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고, 이는 곧 부대 전체의 사기와 단결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뜨거워졌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자신들의 사단장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확고한 믿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일체감과 뜨거운 전우애로 가득 차 그야말로 일신후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며칠 후 박진희 사단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부대 내의 종합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훈련장을 가득 메운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었으며 고된 전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씩씩해 보였죠. 그녀는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개선점을 자상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이 많다. 하지만 한순간도 잊지 마라. 지금 우리가 함께 흘리는 이 값진 땀방울 하나하나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병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충성을 외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격려를 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신들의 사단장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뜨겁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방금 전까지 가장 힘든 코스를 완주하고 숨을 고르던 한 젊은 병사가 큰 용기를 내어 박 사단장에게 다가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사단장님, 며칠 전 식당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사단장님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부하를 아끼며 강인하고 정의로운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장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박 사단장은 그 젊은 병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과 함께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군복의 무게는 그리고 군인의 가치는 그것을 입는 사람의 성별이나 출신, 배경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군복 안에 품고 있는 조국에 대한 굳건한 사명감과 국민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료를 향한 뜨겁고도 진실한 전우애로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용감한 너희 모두는 이미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짜 군인이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다시 한번 가슴 벅찬 뜨거운 감동을 느끼며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사단장의 온화한 미소에서는 진정한 평온함과 병사들을 향한 가식없는 깊은 애정이 느껴졌죠. 더 이상 그녀에게 여군 최초라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 얄팍한 수식어 너머에 있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자신이 선택한 이 길 위에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박진의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강직한 리더십 아래 부대는 나날이 더욱 강하고 정예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녀가 대한민국 군 역사에 새롭게 써내려갈 위대하고도 빛나는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장엄한 첫 장을 힘차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술집에서 어줍잖은 만용을 부리다가 평생 잊지 못할 치욕과 함께 처참하게 제압당했던 조폭 두목은 차가운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홀로 앉아 뒤늦게 땅을 치며 통안의 후회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운이 좋아 별을 단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니 애초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보였어야 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는 함께 체포된 동료 조폭으로부터 박진희 사단장의 과거 군 시절 이야기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과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거미
부대라 불리는 여군 특수임무대대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전설적인 존재로 불렸다고 해요. 그녀의 군 시절 암호명은 블랙 위도우. 아름답지만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검은 독거미처럼 적에게는 공포와 절망 그 자체였지만 함께하는 아군에게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든든하며 믿음직스러운 전우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날 허름한 식당에서 철없는 조폭들은 자신들의 짧고도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강력하며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만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사단장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 아래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존경을 주는 위대한 리더로서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참된 리더십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또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 바로 그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박진이들에게 그리고 그녀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더욱 정의롭고 희망찬 미래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힘껏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